대출 안 나오시죠? 대출 받으시려면 지금 신용점수가 좀 안 좋으니까 거래 내역이 좀 있으시면 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본인 돈 있으시면 거래 내역 돈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좀 거래 내역 좀 만드세요. 그러면 대출이 나와요. 저희 회사 법인 회사인데 회사로 이 물품 대금을 받으면 매출이 너무 많이 나시고 이래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직원으로 등록을 하시고 그러니까 직원 계좌로 제가 대금을 좀 받고 나가야 될 돈에서 좀 돈을 나가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뭐 월급이든 알바비든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건사고TV 김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병찬 변호사님을 모시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대포통장은 이제 내가 쓰는 통장이 아니라 4명의 통장을 어쨌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 네. 4명의 통장, 네. 체크카드 결국에는 그 통장에 대한 출금 권한입니다. 입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4명의 통장의 출금 권한을 타인한테 주면 그게 이제 대포통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처벌 규정을 두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루되는 유형은 2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대출형과 알바형. 네. 대출형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출 안 나오시죠? 대출 받으시려면 지금 신용점수가 좀 안 좋으니까 거래 내역이 좀 있으시면 이 신용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본인 돈 있으시면 거래 내역 돈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좀 거래 내역 좀 만드세요. 그러면 대출이 나와요. 돈 없으시면 체크카드 비밀번호 저희 보내주세요. 저희가 돈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거래 내역 만들어가지고 대출해드릴게요. 이게 대출형의 대부분이고 또 다른 대출형은 요즘에는 이제 이자납입형. 저희는 이게 사채 사무실이어서 저희가 정상적인 계좌로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통장에다가 이자를 넣어놓고 나중에 그 대출금도 상환할 때 본인 통장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거기다 그냥 본인 체크카드를 우리가 알아서 빼갈게요. 그래서 이자 상환용으로 우리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으니까 그렇게 보내세요. 그럼 제가 대출해드릴게요. 라는 이자납입용. 아니면 뭐 본인 확인용. 우리 말도 안 되는 건데 막 어디다 뭐 연동을 해야 된대요. 카드를. 그래야 대출이 나온대.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 확인용으로 그렇게 보내는. 이게 대출과 관련된 이게 대출형인 거고 알바형은 네. 저희 회사 법인 회사인데 회사로 이 물품 대금을 받으면 매출이 너무 많이 나시고 이래가지고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직원으로 등록을 하시고 그러니까 직원 계좌로 제가 대금을 좀 받고 나가야 될 돈에서 좀 돈을 나가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뭐 월급이든 알바비든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뭐 직접적으로 본인이 계좌이체를 안 하고 그냥 귀찮으시니까 체크하는 비밀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받을 돈 받고 보낼 돈 보내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해서 이제 체크하는 비밀번호를 보내면 그게 이제 이렇게 알바형으로 엮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대출형과 알바형으로 나눈 이 차이가 뭐냐면 그냥 외형적으로 어쨌든 다 없는 내용이고 다 거짓말이지만 네. 대출형은 자기가 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넘김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출 받는데 내가 돈을 냈으면 냈지. 네. 내가 대출 받는데 내가 돈을 뭐 100만 원을 받고 대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바형은 내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를 하면 대가를 받고 안 받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쳐버립니다. 네. 근데 대여를 하면 대가를 받고 대여한 것만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가성의 유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대출형과 이 알바형의 유형을 나눈 거고 네. 또 양도와 대여의 차이는 체크카드 너 그래 가져 네 맘대로 써 반환 안 해도 되니까 너 맘대로 써라고 하는 게 양도인 거고 네. 한 달 후에 줘 너 한 달만 쓰고 한 달 후에 줘 이게 대여고. 그러니까 빌리는 게 대여네요, 말 그대로. 네. 근데 대여는 이 조사를 잘못 받으면 그냥 양도라고 받으면 이게 대가성이 있냐 없냐를 변론할 틈도 없이 그냥 무조건 쳐버립니다. 이건 좀 유념을 두시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양도가 아니라 일단 대여다. 그 다음에 대가성이 없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 순서인 건데 연루되는 유형 자체로 일단은 알바형은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을 네. 받았으니까 대여를 했다고 해도 무조건 대가가 보이는 부분이니까. 근데 대출형은 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가를 받는 부분 눈에 딱 보이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 처벌의 차이가 있나요? 대출형과 알바형의 차이가 네.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알바형은 처벌받을 가능성들이 좀 더 큽니다. 외형적인 부분에서 대가성이 너무 보이니까요. 네네. 대출형은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진짜 받은 게 없지 않습니까? 판례가 전부 다 무죄로 내주다가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이걸 처벌을 한 겁니다. 대출형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체크카드 비밀번호 안 보냈으면 대출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렇게. 네. 그라고 하면 그쵸? 이 대출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해서 본인이 넘긴 거예요.
대출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억울하죠. 왜냐면 네. 돈이라도 받았으면 내가 대가를 받고 넘긴다고 하면 좀 더 이상함을 눈치챌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이게 네. 이게 돈 받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음. 근데 대출 과정에서 이 체크카드 빌모를 준 거는 내가 이걸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이거 서류 작성해서 주듯이 네. 대출하려면 이런 거 필요해요 주세요라고 해서 서류 줄 때 체크카드 빌모를 끼워서 준다는 의미인 거지. 네. 체크카드 빌번호를 네 맘대로 써라라고 해서 준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대여도 아니고 양도도 아닌데 그냥 대여로 보고 거기에 대가, 대출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 이렇게 해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처벌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대출형 중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자 납입용 그 부분은 이제 명시적으로 이게 대가가 아니다라고 해서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다 무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처벌에 대한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처벌하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게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지금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병찬 변호사님 모시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